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오늘도 투자 전략과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스스로 세울 수 있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배움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것을 정답이라기보다도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투자 스타일을 찾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것 뿐이기 때문에요. 어떤 정답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참고로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은 이제 투자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하냐, 이런 질문으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중기, 장기적으로 투자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보시면은 단기적 매매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하고, 장기적인 투자는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장기적인 투자만 하시고 계시고 단기는 또 보시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할 때 하나만 이제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정답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 걸 따라하지 마시라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또 제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잘, 여러분들에게 맞는 투자를 잘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투자를 진행하시다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 눈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투자를 권하시는 분들 중에 제 눈에 보이는 분들 중에 정말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요, 단기, 중기, 장기에 상관없이 종목과 그리고 전체 장세를 비교를 해서 거기에서 맞는 전략이 나와서 그 전략을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서 실패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투자를 했을 때 직접 제가 투자한 그런 경험담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쪽에서 매수를 하시고 2001년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쪽에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하락을 맛보시고 어떻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신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그분들에게 뭐 손절을 해라, 뭐 매수를 해라, 뭐 그런 얘기를 차원으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전략을 맞추셔서 잘 빠져나오시든지 아니면은 계속 들고 가시든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과거와 같은 패턴을 실수를 하지 않고 앞으로 투자를 할 때 내가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전략을 짜겠다라는 이런 마인드, 시작의 마인드, 그 다음에 이런 열정을 가지고 계셔야 계속적으로 투자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과 마인드, 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서 해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쵸?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에 대한 전략을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영상을 올렸을 때 계속 요럴 때 매수를 하는 거고 이럴 때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고 리스크적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어떤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종목에 따라, 그리고 어떤 이슈에 따라 이 장기, 둔기,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 계획이 성공을 했을 때,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에도 나름대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더 물을 타서 평단을 낮춰서 내가 더 끌고 갈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경험담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좀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일단 알고랜드 아시죠?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 저는 이때 횡보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때 살짝 올라왔었죠. 그리고 두 번째 올라왔었죠. 그래서 요때쯤에 저는 이제 알고랜드를 좀 모으고 있었고, 이때 매수하고 이때 매도하고 이때 매수하고 이때 매도하고, 저는 이때 한 20센트 정도에 뭐 매수를 하고 한 50센트, 60센트 가까이 갔을 때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1불 때는 매도를 하지 않았고요. 1불 때에서는 제가 매도를 못 했고요.
50센트, 60센트.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2배 이상 먹고 매도를 하게 됐죠. 거의 단기적인 트레이드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일단 이때는 제가 알고랜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를 못했고요. 단지 차트 모양을 보고 요거는 앞으로 전체적인 장세가 상승세가 이루어졌을 때 알고랜드도 상승을 할 수 있겠네 라고 들어가서 차트를 보고 괜찮아서 저는 요럴 때 매수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익절을 2번 정도, 3번, 2번 이렇게 하게 되게 됐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마테리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중기적으로 보는 거죠.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이 단기, 중기, 장기로 갈 때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을 매도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마테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미란더스라는 게임이 런칭이 될 때까지 조금 더 길게 보겠다. 그래서 런칭이 되고 이슈가 생겼을 때, 수익이 났을 때 그때 나는 매도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센트부터 계속적으로 모아가고 있죠. 여유 자금으로. 그래서 이거는 언제 게임이 출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 2024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여유 자금으로 모아보겠다. 그리고서 이 갈라게임즈에서 미란더스라는 게임을 잘 만들 수 있는지,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기적인 입장이죠. 그렇죠? 저는 요 상황에서는 중기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계획이 있죠? 제 목적이 있죠? 목적이 뭐죠? 게임 런칭이 될 때까지 이런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런 계획을 통해서 저의 투자 전략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자, 알고랜드는 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그냥 디파이라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단타로 들어간 거죠. 차트만 보고 단타로 들어갔던 거고, 자, 이 마테리움 같은 경우에는 게임 런칭을 보고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이거 단기, 중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투자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XRP 같은 경우에는 자, 아직 장기적으로 제가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죠. 그 이유가 뭐죠? 은행에서 암호화폐가 활용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해외 송금이 자유자재로 되어지면서 XRP 브릿지 역할이 되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CBDC 관련돼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거와 함께 XRP 레저를 통해서 XRP가 정말 잘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 때가 왔을 때 매수를 진행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1불 이상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 1불 아래에서만 매수가 진행이 된 거죠. 그 1불, 사실 저는 50센트 위에서도 그렇게 많이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50센트 아래에서 주로 매수를 하려고 했었죠. 지금도 50센트 아래에 내려왔기 때문에 정말 장세가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리플사에서 뭐 일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낮은 가격이었을 때 저는 이때 매수 안 했어요. 기다렸어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좀 다르죠. 마테리움은 게임이 런칭이 됐을 때 그때 상황을 봐서 좀 매도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XRP는 조금 더 실생활에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테리움보다는 XRP가 조금 더 여유 자금으로 더 들어갈 수 있겠죠. 마테리움은 게임이 출시가 앞당겨지면 질수록 저는 더 모으고 싶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자가 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XRP는 아직 해외 송금이 제대로 그 규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 있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투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알고랜드는 너무 큰 금액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아무래도 단기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단기, 중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내 자산을 넣어서 불려서, 그쵸? 개수, 복리로 늘려서 조금 크게 먹을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장기간 기간 보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좀 다른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손절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제가 손절하는 상황을 좀 말씀드려 보겠는데, 인터넷 컴퓨터예요. 제가 인터넷 컴퓨터를 40불부터 조금씩 모으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럴 때 횡보할 때부터. 저는 횡보할 때부터 좀 모으고 있었고, 아무래도 이 인터넷 컴퓨터가 그래도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고, 생태계도 나름대로 잘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광고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20불 때까지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었죠. 그러나
10불 아래로 내려갈 때부터는 모으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인터넷 컴퓨터 자체, 이 종목 자체가 생태계가 그렇게 막 활발하게 되어지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았고 20불부터 10불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그래서 10불 아래 내려갈 때부터는 저는 매수를 하지 않았고요. 지켜보다가 15불 때 아래로 내려갈 때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보여지게 됐고, 생태계가 그렇게 활발해지지 않아서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처음부터 관심을 받았던 이런 종목이었는데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고, 이 횡보를 이용을 해서 뭔가 중요한 흐름 타이밍에 수익을 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제 계획에 어긋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제가 손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봤던 것은 인터넷 컴퓨터가 생태계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개념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손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죠. 제가 세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보시면은 세타가 3불 때 제가 세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제가 3불 때에서 매수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불 때까지 올라갔죠.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게 맥스가 잘 안 나오네요. 자, 보시면 제가 3불 때부터 봤거든요. 컴퓨터가 좀 이런데, 제가 3불 때부터 봤어가지고 이때 매수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매수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서 10불 때까지 올라갔죠. 제가 아예 매수를 안 했습니다. 제가 사고 싶어도 제 가격에 맞지 않으면은, 제가 적절한 그 가격이 오지 않는다면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략도 필요한 거죠. 어떨 때는. 그래서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3불 때까지 내려왔는데, 이 3불 때에서도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더니 이제 지금 1불 때까지 내려왔죠, 거의. 그래서 저는 이때 좀 관심을 좀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때 아무리 내가 좋고 마음에 든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가격대가 오지 않는다면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다 전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목에 따라,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그리고 전체적인 장세에 따라 이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손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끌고 갈 수 있을 그럴 어떤 종목이 된다면은 조금씩 안전할 때 매수를 함으로써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어떨 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서 갈 수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다 다름을 인정을 해야 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중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으려면 종목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큰 장세 흐름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평상시 이 가격, 이 코인에 대한 가격, 요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되면 고평가인지, 어느 정도 되면 저평가인지도 나름대로 내 자신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 굉장히 많은 경험과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 그 공부를 토대로 나의 전략이 나오는 거고, 투자 전략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실패 성공이 나눠질 때가 왔는데, 실패가 된다면 손절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성공을 했다면 계속 끌고 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공했을 때 익절도 중요한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큰 금액으로 하다 보면은 뭐 몇 억씩 전 재산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자금 관리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조금씩 도전을 해보면서 나의 투자 스타일로 만들어 가는 거죠. 단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내가 이 종목에 따라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 그거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고,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을 잘 조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여기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투자 기간을 어떻게 딱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잡아야 하냐라고 했을 때는 종목과
그 전체적인 장세와 그리고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나름대로 그 가격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차트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러기 위해 또 여러 가지 투자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리스크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다양하게 모든 것들이 공부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예,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고민, 생각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 방법 하나만 강조하는 거는요, 되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제가 다양하게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 가지만 무조건 존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존버를 생각할 때도 전략적이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게 나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 제가 다른 데서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정말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게 하기 싫어요. 진짜 웬만하면은 정말 참 다른 방식으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설문조사에서는 뭐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제가 쉽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시는 분들 뭐 1000여 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만이라도 도움이 꼭 되었으면 좋겠고요. 공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보고 계시기 바라고요. 공유하시지 마시고 공유하려면 정말 리플마니아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공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따라하지 못하거든요. 근데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고 알려드리기 싫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제 얘기를 쓸데없이 하게 됐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